자, 우리 개념원리 교재 138페이지에 나오는 유리식과 유리함수라는 내용에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잠깐 리뷰를 해보게 되면, 함수란 녀석은 f 여기 x에서 y로 간 함수, x의 값이 하나 결정되면 y 값이 오직 하나 결정될 때 y를 x에 관한 함수를 한다라고 말을 했었고, 여기 나오는 이 라지 x라고 하는 이 녀석을 정의역이라고 불렀고, 여기 나오는 이 라지 y라는 녀석을 공역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여기 x에서 y로 가는 이렇게 가는 이런 규칙을 f다라고 했었고, 함수의 이름 혹은 규칙의 이름을 f라고 얘기를 해부터, 그다음에 여기에 뭐 1, 2, 3 여기에 a, b, c, d라고 돼 있다면, 자 1은 a로, 2는 c로, 3은 b로 이렇게 가는 규칙이 만들어졌을 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서 화살표가 각각 한 번씩만 출발하면 그 녀석은 함수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화살표를 받은 애들은 여기 이렇게 A, B, C야. 얘네들 뭐라 불렀어? 치역이라고 불렀어. 자, 이렇게 표시하는 관계를 대응관계라고 불렀고, 이 대응관계에 의해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서 한 번씩만 출발할 때 우리는 걔를 함수라 부른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라지 y 전체를 공역이라 부르고, 그 중에 화살표 받은 애들만 들여다가 치역이라고 불렀고, 그럼 여기서 f에다가 1을 넣었더니 그 결과가 a더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읽을 때 1의 뭐가? 함수 값이 a이다 라는 식으로 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서 표시는 f는 g라고 표시해서 fx는 gx랑 분명히 다른 느낌이라고 했었고, 이 f는 g라고 하는 함수의 상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f하고 g는 같은 정의역을 갖는다. x에다 넣을 수 있는 값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정의역에 모든 원소에 대하여 f의 x랑 g의 x가 똑같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함수의 상등이다라고 했었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줬었고, 그런데 그 예를 들어준 거 말고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로 튀어나오게 되면, 자, fx는 x세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 자, g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f랑 g가 서로 상등이 되기 위한 정의역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어. 그러면 정의역을 구하라, 그 다음에 정의역 중에서 가장 큰 놈을 구하라, 내지는 정의역을 모두 구하라, 내지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라, 아무튼 간에 나중에 마무리해서 답만 바뀌는 거고 처음에 시간 똑같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이를 일단 똑같이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 하나 만들 거야. 무슨 말인 거냐면 x세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5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싹 다 좌변으로 옮기면 x세제곱 플러스 6 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는 3차원 공식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뭐야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 f랑 이 g가 있는데 이 얘네 둘을 가지고 함수의 상등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3개 넘은 집합이 가장 큰 집합이에요. 얘보다 더 큰 집합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함수의 상등이 되기 위한 정역의 개수는 총 몇 개야? 이 녀석의 부분 집합 2의 총 2의 원소의 개수 세제곱. 근데 공집합 하나 빼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 여기 있는 얘가 이 문제에서 F는 G이기 위한 가장 큰 정의역이에요. 저기에 그 어떤 원소를 갖다 채워 넣어도 절대로 함수의 상등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이 녀석의 부분 집합 중에서 공집합을 뺀 나머지를 다 쓰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7개를 다 써놓은 거예요. 부분 집합,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써놓은 얘가 F와 G가 상등이기 위한 모든 정의역을 다 표시한 거고. 그럼 그것의 개수는 몇 개? 7개. 이 녀석의 부집합의 개수에서 공집합을 뺀 나머지.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 것이다. 우리 프린트에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야. 자, 이런 걸 함수의 상등이라고 불렀고요. 세 번째, 이게 함수 파트 어려워. 니네 진짜 내가 좀 프린트 풀 때 그냥 니네가 알 수 있는 것만 대충 풀고 넘어가면 나중에 함수 무슨 말인지 모른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함수가 마지막일지 몰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함수가 스타트야. 다 함수로부터 시작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첫 번째 단원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2단원이 삼각 함수. 물론 3단원은 함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니네가 혹시야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법한 미분, 적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미분과 적분이라는 것 자체는 함수를 가지고 하는 거야.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고. 생각해봐. 이 넓이 구하래. 이런 걸 적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프 문제에서 다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니네가 그리거나 그럼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거나 무언가는 해야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니네 그래프의 함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그때는 할 수 있겠죠? 생각하지 마세요. 딱 그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고2 애들이 개고생 중이에요. 자, 여러 가지 함수 첫 번째. 일대일 함수. 일대일 함수라고 하는 저 녀석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그래서 뭐 x1, x2가 서로 달라. 그러면 f의 x1과 f의 x2도 서로 다를 거야. 즉 x 값이 다를 때 y 값도 무조건
달라라고 하는 저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렀고 이 녀석 그래프를 주었을 때 어떻게 찾는다고? 저선 거 교점이 한 개 이하는 경우에 1대1 함수다라고 이랬었어. 두 번째가 1대1 대응 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얘는 위에 있는 1대1 함수랑 조금 약간 뭐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1대1 대응이라는 녀석 첫 번째가 공역하고 치역이 일치해야 돼.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이 y 전체를 공역이라고 불렀고 화살표를 받은 데만 치역이라고 썼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y에 있는 모든 애들이 화살표를 다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이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상태에서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즉 위에서 배웠던 1대1 함수 저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걔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여기는 얘 어떻게 찾는다? 가로선 그어서 교점이 무조건 한 개만 생길 때. 자, 그 다음에 이 1대1 대응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얘는 역함수 존재하는 녀석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어. 자, 세 번째 항등함수라고 해서 항등함수는 보통 i로 표시한다고 했었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는 x 다시 말하면 집어넣은 값이랑 나오는 값이 똑같을 때 그 녀석을 항등함수라고 불러. 근데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을 때에는 y는 x 여기 나오는 얘는 사실은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정의역이 무한집합이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유일한 항등함수가 된다더라 이런 뜻이야. 이 y는 x라고 하는 저 직선이 생각해보면 이게 x축 y축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생긴 이런 직선이 y는 x였단 말이야, 그지? 저 y는 x라고 하는 저 녀석이 또 수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역함수가 이거에 대해서 딱 대칭동시키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딱 접었을 때 펼쳐서 똑같은 게 생기는 걸 역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얘가 이렇게가 f면 이렇게가 f 역함수 이렇게 생긴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모든 값에 대해서 같은 결과 나올게요. fx는 k. 그래서 보통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x축이 평행이 생긴 이런 직선이 상수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합성함수 선생님이 함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 그 뭐야 연산이라고 했었어요. 그치? 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아니야. 자, 만약에 여기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2고 gx가 2x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자, f 합성 g라고 하는 이 함수는 f라는 함수 안에다가 g를 갖다 집어 넣을 거야 이 말하고 똑같다고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f라는 함수의 특징이 지금 뭐야? 정형에 뭔가 들어오면 그 녀석을 데려다가 제곱해서 1을 빼라잖아. 그럼 여기다가 얘는 gx라고 하는 녀석을 데려다가 통째로 제곱해서 1을 빼라 이런 뜻이 뭐라는 얘기야. 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거든. 전기를 쭉 켜보게 되면 4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8 이렇게 생길 거고. 자, 두 번째는 g 합성 f의 x. 그럼 얘는 g에다가 f를 통째로 집어넣을 거고, g란 녀석은 보니까 정형이 뭔가 오면 그래서 내가 2배해서 3만큼 덜할 뜻인 거야, 그지? 그럼 얘는 2배의 fx 플러스 3. 그럼 여기다 2배에서 3을 더한 뜻인 거니까 2x 제곱 플러스 1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봤더니 f 합성주랑 g 합성 f가 어때? 서로 달라. 그 다음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 합성함수 성질에서 이런 거 썼단 말이야. 결합법칙이라고 해서 F 합성 G 합성 H. 그래서 G 합성 H를 먼저 한 거랑 F 합성 G를 먼저 한 거랑 결과 어떻더라? 똑같더라. 그럼 괄호를 바꿀 수 있는 거지. 그지? 니네 그러면 오늘 했던 프린트 숙제 중에 니네 거의 대부분 다 틀렸던데 F 합성 G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주고 H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준 다음에 F 합성 G 합성 H에 얼마를 구하여 마이너스 1였던 것 같은데 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니네 G 합성 H를 몰라서 못 푼단 말이지. 근데 G 합성 H가 중요해? 아니라고. 여기서 F 합성 G 합성 H하고 써도 똑같다는 거 좀 전에 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을 먼저 H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결과를 아예 그냥 얘를 세로하면서 K라고 해 그냥. 그럼 이만큼을 K라고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럼 K 합성 H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냥 한 번만 책을 들여다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싹 다 틀려먹었어요. 계산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내 기억이 어쩌면 프린트 66번이었을 거야. 자, 역함수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역연산 뭐 이런 얘기 했었어, 그지? 더하기의 반대연산은 빼기고 곱하기의 반대연산은 나누기여서 더하기 했을 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빼면 되고 곱하기 했을 때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나누면 되고 뭐 이런 역연산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배웠던 이 합성이라고 하는 요 연산의 역연산 그런 게 역함수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역함수의 존재성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역함수 존재한다는 이 말을
1대1 대응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하고 y를 바꿔, 그런 다음에 y는으로 식정을 해주면 그 녀석이 뭐 쟤를 뭐 굳이 말로 표현하면 y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다 라고 보통 이렇게 뭐 중학교령 교과서 나와있긴 한데, y는으로 식 정리하면 그 녀석이 역함수더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거 했었지. 이제 두 개를 좀 건드려 보면, 자, x라는 녀석이 a 이상 b 이하, y라는 녀석이 c 이상 d 이하라고 했을 때 y는 여기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1차 함수야.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m과 n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어? 직사각형 그려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떻게 그려져야 무조건 1대1 대응이 된다? 대각선으로 그려질 때만 1대1 대응이 된다더라.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a, c, 요 점의 좌표가 b, d 이거나, 아니면 반대 대각선을 그려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a, d, 요 점의 좌표가 b, c 이렇게 만들어질 때 1대1 대응이 된다더라 라고 얘기했었어. 우리 프린트에 이렇게 생긴 문제가 한 서너 개 보이더만, 틀리신 분들 뭐 한 개 맞고 두 개 틀리신 분들, 셋 다 틀리신 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게 있었지. y는 x제곱 뭐 플러스 3x 가야 돼. 자, f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생겼는데, 정역에 있는 라지 x라고 하는 저 녀석은 2 이상, 공역에 있는 저 라지 y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했을 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혹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스몰 a와 스몰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어. 내가 어떻게 푼다고 했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라 했었어. 얘하고 얘가 정체가 뭐야? 2, 마이너스 1이 이 함수의 꼭지점.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을 표준으로 바꾸게 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전개해서 a하고 b 찾으시면 a는 마이너스 4, b는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풀어서 또 문제 생기지. 근데 같이 또 튀어보지. 자, 뭐 여기까지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물론 함수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어려운 내용들을 건드리면 더 설명할 게 있기는 한데, 너희들의 습득력을 내가 과대평가하지 않기로 했어. 일단 한 것만 그냥 알고 가자 이렇게 했던 거야. 자, 이제 우리 교재 138페이지 유리.
자, 일단 유리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실은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끝나고 다음에 배우게 되는 유리함수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하게 되는데 중간으로 유리함수라는 녀석도 다함수와 분수함수를 합쳐서 유리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다항식을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중학교 1학년 때도 중학교 2학년 때도 중학교 3학년 때도 다항식을 계속 배워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항식을 배워왔으니 분수식만 알면 유리식 전체를 아는 거야? 이렇게 말하겠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우리 중3 때 실수란 단어 배우지. 근데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뉜단 말이야. 근데 우린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 배웠잖아. 그럼 뭐만 배우냐? 무리수만 배우면 실수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무리수에다 초점을 맞춰서 공부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제목은 유리식이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분수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가. 너 들어와. 자, 일단 먼저 가분수하고 진분수부터 확인하고 가요. 가분수가 뭐야?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가분수가 뭐야? 분자가 큰 경우, 진분수는 분모가 더 큰 경우라고 배웠어요. 자, 근데 잘 들어봐. 자, x 플러스 100 분의 x 빼기 100이야.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모가 무조건 더 커, 그지? 맞아? 자, 그럼 얘는 가분수야, 진분수야?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수학 배웠던 내용으로 따지면 얘는 진분수야, 그지? 근데 얘 진분수 아니야, 가분수야. 알겠어? 자, 그러면 야, 너 눈이 뭐 왜 그래? 눈동자 떼어주지. 뭐 안 불편해 눈에? 밑에 가만히 너 화이트야? 뭐야, 완전 밑에. 아니. 네 핸드폰으로 아, 나 하지마. 이거 주고 야, 눈 깜빡이지 마. 걸 줘. 깜빡이지 마. 화이트인데? 너 눈에다 뭐 화이트라고? 수정 테이프가 눈에 붙었다고? 아 진짜 정말이야. 떴어? 응. 수정 테이프 맞아?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네. 씨. 아니 수업보다 쳐다봤는데 오랜만에 눈 떴는데 눈에 뭐가 하얘. 눈 뜨라. 맨날 뜨고 있어요. 너 지금 그게 눈 뜬 거라고? 진짜. 눈 뜨라고. 있잖아요. 어디가? 있잖아요. 야 보통 사람이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을 이게 보는 쪽을 깜빡이게 돼 있고 근데 너는 눈도 안 깜빡여. 있잖아요. 그리고 눈 떴대 저기야. 깜짝이야. 얼마나 노력했어 내가. 소파도 쳐다보는데 갑자기 눈에 여기 확 이렇게 붙어갖고는 눈에서 고름 나오나? 아 정상적인 게 없어.
다시 한번 가분수하고 진분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분수뿐만 아니라 수학을 공부할 때 다 숫자만 가지고 했어요. 그지? 문자나 이런 다항식 같은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소관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5분의 3은 가분수야 진분수야? 그러면 5분의 7은 가분수야 진분수야? 가분수. 근데 이 가분수는 어떻게 썼지? 이렇게 1과 5분의 2라고 하는 대분수로 썼었지, 그지? 그 여기 나오는 요 1의 의미가 뭐야?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몫에 해당하는 게 1이야. 그 여기 나오는 요 2는 뭐야? 나머지에 해당하는 애. 오케이? 자, 그러면 뭐 그렇다 치고 아무튼 간에 그럼 다시 물을게. 진분수는 대분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진분수와 가분수의 차이는 대분수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숫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 어차피 대분수 표현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무조건 분자가 더 작게끔 돼 있어. 그런데 여기 나온 얘는 대분수 표현 되는데 무조건 분자가 더 크게끔 돼 있다네. 그래서 그렇게 배웠던 것 뿐인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x 플러스 100분의 x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선생님 대분수 표현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까 여기 나온 요 1의 의미가 뭐였어? 7 나누기 5의 몫이었었지. 여기 나온 요 2의 의미가 뭐였었어? 그때 나머지였단 말이야. 그럼 얘를 똑같이 x 마이너스 100을 x 플러스 100으로 우린 당시에 나눴으면 배웠잖아. 그럼 얘 몫이 얼마야? 여기 몫이 얼마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물으면 대답부터 해. 몫이 얼마야? 그새 다 까먹으셨어요. 당시에 나눠서 어떻게 하는지. 몇 차? 몇 차? 자, 상수 다 신경 꺼. 가장 높은 차수만 신경 써. 여기는 가장 높은 차수에다가 뭐를 곱해야 여기는 가장 높은 차수랑 똑같아져? 그럼 여기에 쓰고 빼면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가 음수 나올 수가 없었어. 근데 다항식 할 때는 나머지가 음수 나와도 되고 다항식 나와도 돼.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x 플러스 100분의 x 플러스 100 마이너스 200. 그럼 이렇게 분수해서 여기 몫에 해당하는 1. 근데 나머지 해당하는 x 플러스 100분의 마이너스 200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얘가 대분수야. 오케이? 자, 대분수 됐지? 따라서 여기 나오는 얘는 가분수야, 진분수야? 가분수. 여기서 그러면 가분수하고 진분수를 우리가 구분하려고 했을 때 항상 나눠봐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요.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하면 무조건 가분수라는 얘기야. 됐어? 그럼 생각해봐. 잠깐 실패하네. 자, 분자 나누기 분모했을 때 몫이 있어? 없어? 몫이 있어? 없어? 있어. 자, 분자 나누기 분모했을 때 몫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뭐 가지고? 차수 가지고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땐 차수가 어땠어? 같았어. 그랬더니 가분수였어? 진분수였어? 자, 여기는 누가 더 높아 차수가? 분자 높으니까 가분수야 진분수야? 가분수. 여기는 분모가 높아, 그지? 가분수야 진분수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자. 가분수식과 진분수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대분수 표현에 가는 가지고 가분수냐 진분수냐를 나누는 게 맞아. 그런데 항상 그걸 대분수로 바꿀 수 없으니 이렇게 해야겠다는 얘기야.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뭐라고? 가분수야. 같으면 가분수. 가분수.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가분수식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 중에서 얘가 더 크면 우리는 걔를 진분수식이라고 부르고. 니네 땡땡하지 마. 다 써. 자, 자, 유리식의 자치연산이래. 보통 여기서 하면 유리식의 자치연산 했을 때 유리식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분수식이라고 했단 말이야. 야, 분수식에 더하기 빼기 하려면 무조건 뭐 붙여야 돼? 첫 번째 덧셈과 뺄셈은 뭐로부터 시작해? 통분으로부터 시작해. 너무 당연한 거지, 그지? 뭐 곱셈 나눗셈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나눗셈일 때는 역수 취해서 곱하기 바꾸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별로 그렇게 숫자 가지고도 별로한 차이점이 없어 여기는. 자, 그렇다면 자, 비례식이 주어져. 첫 번째 A 대 B는 X 대 Y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양의곱과 양의곱이 같다. 그래서 BX는 AY.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더하기를 한 글자로 바꾸면 합, 빼기를 한 글자로 바꾸면 곱하기는, 나누기는 나누기를, 그러니까 더하기를 한 글자로 바꿨을 때 합,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고, 빼기를 한 글자로 바꿨을 때 차, 똑같은 말이야. 곱하기도 한 글자로 바꾸면 곱,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나누기는 한 글자로 바꿨을 때 완벽하게 똑같은 말은 사실 한자어로 제자가, 나눌 제자가 있긴 한데 그런 건 네가 모르고 그냥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저 비례식 할 때 비 있지. 저 비라는 말이 거의 비슷하게 나눗셈하고 똑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의 한 글자짜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시 말하면 저기 나오는 저 A 대 B는 X 대 Y라고 되어 있는 저 녀석을 식으로 바꿨을 때 나눗셈으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좌변에 A 대 B가 있지. 쟤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눗셈을 만들어. 즉 분수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럼 A 나누기 B를 하면 B분의 A고, B 나누기 A를 하면 A분의 B가 될 거 아니야. 아무튼 간에 그걸 가지고 내가 얘를 B분의 A로 바꾼다면 비례식 중에서 뒤에 거를 지금 분모에 갖다 놨잖아. 그럼 우변에 있는 것 중에서 뒤에 거를 가지고 분모에 갖다 놓으면 같은 결과. 그래서 한 칸만 더 어렵게 가볼까? 같은 단어. 지금 저기 나오는 저 좌변과 우변 같아? 달라? 내가 얘기하지.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할 때는 좀 생각이라는 거 해라. 쓰는 거에 초점 좀 맞추지 말고 얘들아. 내가 니들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질문을 던지겠지. 근데 생각하는데 왜 쓰고 갖다 써?
이런 식이 나오거든. 응? 다음 A, B, X, Y가 실수라고 했을 때 이 식을 만족한다는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니네가 여기서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저 좌배랑 여기 나온 얘랑 똑같은 뜻이거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찾을 것 같아? 니네 못 찾아. 이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야. 그 얘가 아마 중간고사 범인 학교도 있었을 거고 기말고사 범인 학교들도 있어. 걔들한테 가서 이거 딱 준 다음에 야 얘가 얘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 한번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100명한테 질문하면 5명에서 10명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내용이야 얘들아.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얘들아 하면서 내가 너희들 기술을 던지면 쓰는 거에 초점 맞추면 벌써 생각들을 해. 그리고 설사 그래 내가 너네한테 쓰는 시간 잘 안 주지. 자 여기까지 정리. 야구 우선 지우기 전에 너희한테 쓸 시간 딱 안 준단 말이야. 정말 써야 되겠으면 강의 봐. 유튜브에 올려주잖아.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갖고 온다면 또 챙겨놓고 갖고 왔네. 대학 때 공부하는 거. 어디냐? 경진인가? 시험 대학 때 여기다가 A 평균 한 20초에 딱 끼고 나가. 쏟 들어오는데. 그런 다음에 그냥 갈겼어. 알아볼 수가 있게. 야 수업 시간에 깨끗하게 쓰고 뭐하고 할 정신이 어딨어.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바쁜데 깨끗하게 정리하고 틀린 막 지우기도 지우고 화이트로 지우고 막 색깔 펜 쓰고 그런 시간이 어딨어. 일단 그냥 갈겼을 때는 알아볼 수가 있게 갈겨 쓰는 거야. 머릿속 이해가 먼저지. 그런 다음에 수업 다 끝나고 그날 밤에 다시 한번 복습. 그러면서 노트 정리 다시. 물론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는 고등학교 내용은 내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어렵다고 얘들아. 근데 좀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다음 시간에 나눗셈 물었을 때 그 기본적인 것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 그지? 배운 지가 오래됐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럼 니네가 수능 못해. 고1 때, 고2 때, 고3 때 배웠던 거 다 총 먹면서 나오는 게 수능인데 수능 못해. 성적을 조금 더 올리고 싶어? 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발 바꿔. 안 바꾸면 오늘 공부하는 학습 방법, 공부 방법 안 바꾸면 대단히 미안한데 지금 니네가 받아온 점수가 가장 낮은 점수야? 이게 바닥일 거야? 라고 생각을 그 밑에 또 바랄 또 있어. 니네가 빵점을 받지 않나? 그 바닥을 맛보지, 그 바닥을 니네가 맛보지 않았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 내가 써온 이 내용이 되게 간단한 내용이다. 근데 니네는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영한의 수로 나눠도 그 등식은 성립하지. 그럼 잘 봐봐.
여기 나오는 이 위의 식에서 양변에 1 빼고 1 빼도 등식은 성립하니? 근데 좌변에 있는 요 1을 통분을 해봤어. b분의 b. 그럼 b분의 a 빼기 b가 되지. 우변에 있는 요 1을 또 통분을 해봤어. y분의 y. 그러면 y분의 x 빼기 y분의 y. 오케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니네가 눈으로 보기엔 되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써도 같아지겠지. b분의 b 1 더했고 y분의 y 1 더한 거니까. 맞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봐라. 얘하고 얘가 똑같고 얘하고 얘가 똑같지. 그러면 이렇게 분수 만들고 이렇게 분수 만들어도 똑같겠지. 그게 선생님 아까 말했던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 x 플러스 y분의 x 마이너스 y.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면 a 대 b는 x 대 y까지 쭉 나와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근데 보통 뭐 이 정도까지만 알면 다 웬만한 문제 다 풀리고요. 근데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비례식 나오니까 뭐부터 생각났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가 생각났었어, 그지? 그런데 세 개짜리 가지고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성립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세 개짜리가 나오면 사실 이 세 개짜리가 나오면 아주 간단히 봐봐. 1대 2대 3하고 100대 200대 300하고 똑같지? 얘들이 곱하면 얼마야? 얘들이 곱하면 얼마야? 같아? 달라? 달라. 그래서 세 개짜리는 성립하지 않아. 알겠어? 그럼 세 개짜리가 나왔을 때는 한 문자 정리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 거냐면 뭐 A는 으로 해도 되고 X는 해도 되고 아무튼 간에 그냥 X는으로 가게 되면 A 곱하기 K, Y는 B 곱하기 K, Z는 C 곱하기 K. 이렇게 한 문자 정리해서 K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을 해서 답을 구해내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비례식이 두 개짜리로 나오냐 세 개짜리로 나오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가 완벽하게 달라져. 자, 두 번째 번분수라는 게 있어요. 이 번분수라는 게 뭐냐면 분수분의 분수를 뜻해. 분수분의 분수. 자, a분의 b 분의 x분의 y라는 게 나와. 이거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들 헷갈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봐. 우리 이거 기억나? a, b분의 a가 있어. 이거 연산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a 나누기 b잖아. 똑같이 이용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분의 y 나누기 a분의 b야. 그럼 얘는 x분의 y 곱하기 b분의 a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bx분의 ay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맞지? 그런데 이 번분수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기억하자는 얘기야. 이 중간각을 하지 말고.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bx분의 ay인지 ay분의 bx인지가 헷갈린다라고 하면 한 번만 해보면 돼. 어렵지 않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는 뜻인 거고. 문제 풀이할 때는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는 예제에 좀 더 볼 때 다른 설명들을 좀 할 거예요. 여기 나오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동그라미 5번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잘들 기억하시고, 여기 나온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를 내가 냈어. 자,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빠바바 해서 9,900분의 1을 계산해라. 이렇게 문제를 던지자. 실제로 이렇게 보면 나온다.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예제로 나와요. 자, 여기 나오는 얘는 계산하면 1 빼기 100분의 1이 얼마지? 100분의 99? 다 100분의 99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수들을 다 더하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럼 분수에 덧셈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지? 통분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수가 99개야 사실. 99개를 더낸 거야 지금 이게. 좀 이따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99개인 건 안다고 치자. 다 줬다 치자. 그랬을 때 니네가 그걸 통분하는 게 편해 불편해? 무지랑 불편하겠지. 그래서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할 때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 있는 그런 식들을 다 일일이 통분하기 힘드니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부분분수라고 하는 이 식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a 곱하기 b 분의 1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은 뭐랑 똑같냐면 b 마이너스 a 분의 1 곱하기 a 분의 1 빼기 b 분의 1이라는 식과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게 부분분수 공식이야. 저기 나오는 저 a하고 b는 숫자일 수도 있고 식일 수도 있어. 그럼 잘 봐봐. 좀 전에 했던 이 예제가 어떻게 100분의 99가 나오는지 보여줄게. 그럼 여기 나오는 이 2분의 1이라는 녀석은 1 곱하기 2분의 1이라 써도 되나? 그럼 6분의 1이라는 녀석은 2 곱하기 3분의 1이라 써도 되나? 그럼 그 다음엔 3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엔 4 곱하기 5분의 1, 그럼 여기는 99 곱하기 100분의 1. 오케이. 됐어? 그런데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이 보여요.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7탄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분수들은 그 값이 어떻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어떤 자연수와 그 자연수보다 1만큼 큰 또 다른 자연수의 곱분의 1이라고 생긴 녀석이야. 맞지?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분의 1. 얘다가 1부터 1, 2, 3, 4 이렇게 넣었을 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식을 가지고 A에다가 N을 집어넣고 B에다가 N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볼게. 오케이? 그러면 N 플러스 1 빼기 N 분의 1이야, 그지? B 빼기 A 분의 1인 거니까. 그런 다음에 N 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지. 여기까지 맞아? 자, 근데 봐라. N 플러스 1에서 N 빼니까 얼마야? 1분의 1은 얼마야? 그럼 얘는 있으나 없어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1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맞아? 정신 차린다. 정신 차려. 자, 여기 1 곱하기 2분의 1 있잖아. 얘나 1을 넣었어. 그럼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럼 쭉 따라가니까 1 없어지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4 곱하기 5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이면 저 없어지고 4분의 1 빼기 5분의 1 된다는 게 보여?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규칙을 따라 한번 여기를 쭉 다시 써보잖아. 그럼 얘가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빠바바바 해서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게 보이나? 자,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이게 이렇게 표현된 거야 무슨 지금 됐어? 그런데 말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씨 잘 봐.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1분의 1 없애도 되잖아.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없애도 되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씩 같이 샥샥샥샥샥 사진 게 보이지? 남는 게 뭐 있어? 제곱해 1 마지막에 100분의 1 따라서 계산하면 100분의 99 이렇게 계산되는 게 부음분수라는 녀석이야. 자 되게 어려운 듯 보이지만 잘 생각해봐봐 얘들아. 얘를 통분하는 거랑 이걸 계산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쉬울까? 이게 훨씬 더 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배우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그치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99개의 분수를 통분하는 것보다 이 99개의 분수들을 간단히 해서 샥샥샥샥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좀 전에 내가 문제 풀 때 암산을 푸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게 조금 적응이 되면 암산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문제들 보도록 할게요. 얼른 쓰세요. 아니다. 일단 정리돼.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이어서 이렇게 일단 우리 교재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필수제 1번의 경우에는 그냥 분수의 덧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덧셈, 뺄셈은 통분하시고 곱셈,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해서 푸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푸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는 143페이지 나오는 2번부터 들어가요. 자, x가 1이 아니고 2가 아닌 모든 당시 x값에 대해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 좌변을 분모를 통분하면 x-1, x-2가 되고 자, 우변은 x-1분의 a 더하기 x-2분의 b라고 되어 있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녀석을 봤을 때 그 문제 풀이를 밑에 쭉 보게 되면 통분해서 계산한 다음에 좌변 개수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고등수학 3에서 항등식 설명할 때 이렇게 생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걸 알려줬단 말이야. 자, 어떻게 풀 거냐면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A하고 B를 따로따로 구해라라고 되는 양변에 x-1을 곱해보자. 양변에 x-를 곱하게 되면 좌변은 x-2분의 3x가 되고 우변은 x-을 곱했을 때 여기는 a만 남고 여기는 x-2분의 b 곱하기 x-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보이지? 맞지?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식에서 x가 1을 갖다 대입해보자. 그럼 x가 1을 갖다 대입하면 분모에서 1 빼기 2 마이너스 1분의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 우변에서 여기서 a만 남고 얘는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 되는 거니까 그냥 전체 0 되는 거잖아. 그래서
6분의 1 마이너스 3.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양변에 x-2를 곱한 다음에 x에다 2를 갖다 대입하면 b의 값을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자, 3번의 경우에 144번, 아니 144페이지 3번. 자, 거기는 그 문제 선생님은 1번만 풀어볼 거야. 근데 1번을 풀려고 딱 봤더니 편해 보여, 불편해 보여?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지. 자, 첫 번째 분수 보니까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 근데 이 녀석을 대분수 표현으로 바꿀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분자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여기 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최고차가 x로 여기는 x제곱인 거니까 x 곱해서 x제곱 플러스 x 없는 거 이거 마이너스 1 하나 남지. 됐어?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이 어떻게 돼? 몫에 해당하는 x 더하기 여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똑같이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도 똑같이 나누게 되면 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나와.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얘에서 얘를 빼라고 돼 있어, 그렇지? 그럼 얘에서 얘를 빼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x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통분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거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돼? 얘를 통분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할 거라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분수 4개를 싹 다 대분수로 바꾼 다음에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거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니까 4번에 나오는 건 부분분수에 대한 얘기야. 두 번째 문제 4-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부분분수 할 때 했던 예제랑 거의 비슷한 거고 훨씬 더 양이 적지만 첫 번째 거는 볼게. 자,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2 더하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4분의 2 그러면 x 플러스 4 x 플러스 6분의 2 그 다음에 x 플러스 6 x 플러스 8분의 2라고 돼 있어. 자, 여기는 이 분수 4개들의 공통적인 사실은 얘네 둘의 차이 얼마? 얘네 둘의 차이는? 얘네 둘 차이? 얘네 둘 각각 차이가 싹 다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성질이 뭐냐면 여기서는 x 플러스 2에서 x를 뺀 거 분의 2 그런 다음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자, 두 번째 분수를 바꾸게 되면 x 플러스 4 빼기 x 플러스 2 분의 2 해놓고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자, 그럼 세 번째로 가보게 되면 얘는 x 플러스 6 빼기 x 플러스 4 분의 2 해놓고 그래서 또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x 플러스 8 빼기 x 플러스 6분의 2 x 플러스 6분의 1 x 플러스 8분의 1.
선생님이 아까 부분수 공식 기억났어.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봐. 이거 얼마? 얘는 얼마? 없어도 되네. 자, 얘 얼마? 얘 다 없어도 그만이란 뜻이야.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러면 이 앞에 다 지금 플러스로 되는 거잖아. 가만 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그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그다음에 또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얘도 없어야 되겠네?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그다음에 x 플러스 6분의 1 얘도 없어야 되겠네.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식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야. 그럼 저거 두 개짜리 통분이 너무 간단하잖아. 자, 그다음 5번째 5번. 자, 5번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1 빼기 여기 1 빼기 1 그다음 여기 1 마이너스 x라고 돼 있어. 그러면 안에 통분해요. 이거 통분. 그럼 얘를 통분하면 1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 빼기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 쓸 수 있지. 그럼 분자에는 1이 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다시 쓰게 되면 1 빼기 1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1이요.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분자가 1분의 1이랑 마찬가지인 거라 이렇게 둘이 곱한 것분에 이렇게 둘이 곱한 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1 빼기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 여기 앞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없앨 거야. 그럼 분모가 x니까 x 통분하면 x분의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x. 이거 사라지니까 답은 x분의 1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 선생님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네가 처음 할 때 이거 이렇게 잘 안 된다니. 쉽지 않아. 하나 차근차근 가야 될 거야. 알겠어? 그런 거니까 계산 실수 조심들 하시고 통분할 때 부호 조심들 하시고.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 1-x분의 1 빼기 1 플러스 x분의 1 분의 1-x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x분의 1이야. 지금 이렇게 생긴 문제를 풀어라 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처음에 분모에 있는 요 녀석을 통분을 해. 마찬가지로 분자 녀석을 각각 통분을 해. 그럼 얘가 1-x 1 플러스 x 분의 여기다가는 1 플러스 x를 곱했고 여기다가는 1 마이너스 x를 곱했으니까 둘이 더하겠다. 그럼 분모에 있는 녀석은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x에서 1 마이너스 x를 빼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한 것분에 이렇게 둘이 곱한 게 들어가 버리면 자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그 다음 여기서 1 사라지고 곱하기 2x. 그 다음에 마찬가지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그 다음에 여기 x 사라지니까 곱하기 2.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1 플러스 x, 2, 2. 결과적으로 답은 x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들아, 부분분수 쉽지 않아? 아니, 번분수 계산 생각보다 쉽지 않아? 빡빡해. 내 계산실수 무진장 할 거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사실 선생님이 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겠지, 그지? 근데 니네한테 이렇게 하라고 다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부분분수 마찬가지야. 하나하나 다 해. 공식 봐가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자, 147페이지 나오는 6번 문제 안에 얘들의 양변 x로 나누면 x 플러스 x분의 1은 3. 바꿔서 계산하시면 돼. 공세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7번만 보여봅시다. 자, 영의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a 곱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b 곱하기 c분의 1 더하기 a분의 1, c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지. 근데 a 곱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b 곱하기 c분의 1 더하기 a분의 1, c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가로들을 통과하면 여기는 이만큼을 통과하면 뭐가 돼? bc분의 b 플러스 c가 돼. 근데 칠판 b 플러스 c는? 그럼 여기는 얘가 bc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어? ca분의 마이너스 b, 여기 나오는 얘는 ab분의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bc분의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ca분의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ab분의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를 통분하고 싶어. 그럼 뭘로 통분할 거야? 분모를 a, b, c로 통분하자. 그럼 뭐가 보여?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 이렇게 나와. 그런데 얘를 이렇게 써도 되지. 마이너스를 묶어서 플러스로 바꿔도 괜찮지. 됐어? 자, 그러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쓰이는 이런 곱셈 공식이 있었단 말이야. 뭐 인수분해 공식이라도 상관없고. 근데 얘가 얼마야 지금? 0이잖아. 그럼 우변이 얼마야? 0이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렇다면 이거 뭐가 돼? a, b, c 분의 마이너스 3 a, b, c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 개념원의 숙제는 136번까지 하시면 되고요. 136번 연습 문제 연습 레벨링이 다 따르니까 연습 문제 136번 148페이지인가?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프린트를 좀 나눠줄 거고, 이 유리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신 대비 교재. 오케이? 내신 대비 교재를 지금부터 조금씩 해놓을 거니까 고등 수학을 진도를 거의 안 쉬고 쭉 나가기 위해서 그냥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 그렇게 될 거고, 좀 이따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카메라 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값과 삼포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할 거예요. 마찬가지 삼각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신 대비 교재에 풀어보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선생님 지금 잠깐 프린트 만드는 동안에 일단 문제들을 좀 풀고 계세요.